자, 5차 핵실험 때문에 북한 핵에 대한 국제안보리의 제재, 안보리의 제재가 이번 주에 또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힘겨루기가 또 시작되는 게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들고요. 북한의 홍수가 크게 났는데 이 쓰레기가 우리 동해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이게 또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유종 기자, 자, 미국하고 중국이 이번에 대북 제재안을 놓고 또 한판 힘겨루기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어떤 제재 조치를 해줘야 대북 제재안이 현실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중국이 비슷한 스탠스를 잡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일본 외무상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정말 국제사회의 현재가 평화를 손상할 수 있어서 그 안보리 상위 미사국으로서 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좀 해달라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왕이 부장 핵실험을 용인하지는 않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개별 국가들이 여기에 나서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 유엔 안보리 이사회 내에서 서로 협의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속뜻이 뭐냐 하면 네. 미국이 현재 개별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개별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일본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 니네들 그렇게 하지 마라. 북한을 좀 같이 논의하면서 좀 낮은 수준으로 제안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저런 중국의 입장이 좀 한두 번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올해 1월 달에 4차 핵실험했을 때도 지역의 그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아주 외울 것 같아요. 그런 핵실험에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독자 제재 반대한다. 이 얘기는 1월 핵실험 끝나고서도 중국이 했던 얘기잖아요, 유종 기자.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월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뒤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그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서 그 회담을 갔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 점심을 경험하면서 회담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 대화협상, 평화, 안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좀 더 제재 강도를 높여보자. 미국은 원유 공급, 원유 끊어라. 네. 북한에 좀 더 타격을 주자라고 하는데 왕이 외교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 이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얼마 뒤에 이제 북한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항공유 공급 중단 이런 식의 그 방안에 합의를 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사상 최강이라고 하는데 2270호가 탄생을 하긴 했는데요. 당시 캐리 장관이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당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f the resolution is approved, it will go beyond anything that we have previously passed. 네, 저 장면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는 양자회담을 타결한 뒤에 나온 그런 발언이거든요. 왕이 부장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거부하다가 끝내는 미국이 원하는 어떤 수준의 합의를 했습니다. 황성진 의원님, 근데 그때는요.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라는 카드를 하나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부장은 그것만은 막고 싶었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그 안보리 제재의 그 수준을 맞춰준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에 분명히 그게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붕괴할 정도까지는 제재는 안 하겠다. 네. 그렇지만 북한은 또 핵을 갖다가 그대로 눈 뜨고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중국한테도 궁극적으로 불리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핵을 가져서 만약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깨질 경우에 중국의 결정이 이해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도 바로 원유 공급을 끊어라. 원유 공급만 끊으면 북한은 붕괴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유 공급을 끊느냐 안 끊느냐는 미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중국이 키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못한다. 하지만 그래서 항공유 정도로 끊겠다라고 이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중국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된 게 그런 와중에서 북한이 또 5차 핵실험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사드 갖고 막 이제 중국이 압박을 했는데 5차 핵실험을 하니까 이게 이제 또 중국이 압박할 만한 명분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 당시와 지금 차이가 있죠. 그 당시에는 미국이 사드 배치라는 그 카드를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중국을 좀 압박하는데 좀 힘이 달리지 않을까 하는 일부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네. 사드 문제가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사드가 마지막 뭐 지렛대 아니냐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 진짜 속마음은 사드보다는 더 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서 장보고3라 해서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20년에 건조가 됩니다. 첫 대부는. 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SLBM을 발사하는 발사관이 6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이건 중국한테 더 위협적인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이 사드를 물고 늘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정말 한국의 주권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한국이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미국이 밀어붙이는 걸로 봤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국내 여론이 또 나쁜 것 같으니까 중국이 건드렸는데요.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일부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노골적인 반대할 명분을 좀 못 찾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어쨌든 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를 할지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자, 이유종 기자. 예. 중국이요, 이 5차 핵실험, 정말 고도화된 5차 핵실험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북중 교역은 뭐, 그다지 큰 준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하죠? 정말 아직도 원활하게 중국과 교역을 북한이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좀 북한을 제재하고 약간 통관 검사들,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깐깐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 네. 동아일보 취재진이 한번 통화를 해보고 현지 사정을 알아보니까 지금은 예전과 같이 비슷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트럭만 400대가 되고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른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른 보도인데요.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트럭이 무려 100대 정도 됩니다. 게다가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닫았기 때문에 양질의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훨씬 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어서 또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아무리 국경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이 트럭 한 대 걸린 이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럭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국은 북한을 풀어주면서 득이양양하는 형국이고요. 답답한 미국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북한을 미국이 선제 타격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격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홍수가 났는데요. 그 홍수 때 떠내려온 그 북한의 부유물이 급기야 우리 동해안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김유린 기자. 네, 이 동해안의 영상들을 보시면요. 이 북한에서 떠내려온 이런 물건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북한 함경북도나 양강도, 중국 영변 지역에서 홍수가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네. 동해안 이 해안가에 보면요. 이렇게 뭐 폐목재라든지 나뭇가지, 페트병, 과자봉지 이런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있다고 하고요. 쓰레기 더미들이 아주 있다고 하는데 이 대동강이라고 써 있나요? 이 네. 북한에 있는 이 페트병 같은 것도 동해안에서 발견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북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요. 당국이 발전소용 댐이 넘치자 갑자기 물을 방류해서 벌어진 사고였고 몇 시간 만에 두만강 유역의 마을들이 잠겼다. 이 엄청나게 큰 피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유종 기자. 네. 저 정도라면은 우리 어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어민들 피해들 굉장히 많죠. 일단 네. 고기 잡다가 그물만 찢어져도 이거 보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목재들 이렇게 떠내려오고 그것이 그물에 걸리고 그것 없애버려야 되고 그 쓰레기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민들이 고기 잡을 시간도 없고 또 어선도 파괴되고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대처를 하고 있느냐? 또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지금 한숨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네. 저렇게 물난리가 난 게 어쨌든 북한이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니까는 댐을 갑자기 방류를 확 해서 더 물난리가 크게 됐다. 이런 뭐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수해 지역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뭐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